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1, 2세부를 담당하고 있는 오은혜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7강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짧게 제 소개를 하고 또 기도를 함으로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얼마 전까지 특수교사로 학교에서 재직하면서 동시에 엄마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의 교사로서의 경험과 엄마로서의 경험, 그리고 학부모로서의 경험을 잘 녹여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모두 다 마음의 준비 되셨다면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제 7강 학부모와 기독 학부모와 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세상,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의 우리 아이들의 삶과 그 아이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기독 학부모로서의 삶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지혜로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청지기로서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매년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부모님들의 핵심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제 딸아이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할 때와 유치원 입학할 때,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에서 딸아이 또래의 엄마들과 기도팀을 이루어서 열심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주구장창 외우다시피 했던 기도 제목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입니다. 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아이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선생님이시고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가 받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되고 불안하기에 부모는 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교육해줄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입학 또는 등원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학부모 총회가 있다는데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여를 한다면 어떤 영역에서 활동해야 할지 등 부모 참여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비슷한 고민과 염려를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문제를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릴 적 내가 바랬던 엄마 아빠의 교육기관에서의 참여와 협력의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엄마가 비가 올 때면 제발 우산 들고 학교 앞에 와주는 것을 간절히 바랬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소한 기억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현재 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어떤 부분에 참여하고 협력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학교라고 명명하지만 이 학교라는 명명함 속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학교라는 교육기관 전반적인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살짝 고민해 봤는데요. 저는 아이의 준비물을 잘 챙겨주고 있다. 식판을 매일 설거지해서 잘 보내고 있다 등도 좋습니다. 네. 어릴 적 내가 바랬던 엄마 아빠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분간 소그룹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발표자들은 전체 조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요. 약 한 3문장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그룹 이동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이야기는 다들 잘 나누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어릴 적에 이제 우리 부모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세대가 참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요. 자, 이제 다들 들어오셨나요? 이야기 나눌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우리 1 조에서 먼저 짧게 네 각 소그룹에서 나눈 이야기를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조 발표자 따로 없었나요? 아 네. 그러면 우리 김지연 네 우리 학부모님 네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희 조에서는 이제 거의 부모님들이 이제 맞벌이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소리 안 들리네. 이제 잘 챙겨주지는 못하셨지만 이렇게 반장이나 부반장 같은 거 했을 때는 잠시만요. 반장이나 부반장 같은 거 하실 때 약간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이랑 학교랑 엄청 가까워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정주부셔서 학교 갔다 오면은 가방에서 알림책이나 가정통신 같은 거를 먼저 보시고 이제 챙겨야 될 거 있는지 그런 걸 보셔서 이제 같이 챙겨주시고 숙제 같은 것도 이제 같이 도와주시면서 해주셨고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럴 때는 우선은 이제 다른 친구들 것까지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챙겨주셨던 기억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많이 챙겨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아름다운 기억과 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 조에서 발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 조는 어느 분이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하기로 했는데요. 잘 들리시나요? 제가 지목해야 되나요? 여보세요.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이남경 학부모님께서 네 2 조 대표로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한종선 집사님이 발표하고 계시는데 잘 안 들리시나 봐요. 아 네 잘 들립니다 이제. 제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예, 저 2조 한종선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여보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화면이 안 나와 가지고. 저희 컴퓨터 이게 컴에 카메라가 이상하다고 해서 오늘 연결이 자꾸 안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 저희 조 나눔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2분 계셨었는데 저 포함해서 선생님까지 3분이구나. 이제 각자 어렸을 때 생각하면 좀 맞벌이셨던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뭐 아닌 분도 계셨는데 본인이 느꼈을 때 좀 맞벌이셔서 좀 많이 바쁘셔서 참여를 못 하셔서 좀 서운하셨던 부분들이 느껴지셨던 어머님은 이제 아기가 자기 본인이 키우실 때는 이제 그런 거를 더 이상 느끼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렇게 부담을 느낄 정도로 조금 적극적이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또 애기한테 또 이렇게 부담 느끼지 않게 오히려 그렇게 또 해주다 보니까 약간 소극적인 엄마처럼 되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애기가 또 느끼는 거는 또 각자 있는 환경에서 또 엄마한테 바라는 부분들을 좀 느끼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잘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 잘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해줄 거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3 조에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3조 강미정입니다. 네. 저희 것조 같은 경우에는 집사님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들께서 학교에서 그런 녹색 활동이나 그런 학부모회의를 했을 때 느꼈던 거는 기분이 좋았고 또 뿌듯했다. 그런 긍정적인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고 또 지금 학부모로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큰아이가 이제 저학년 때 학부모 활동을 하고 이제
학교에도 가고 막 그랬을 때 아이로부터 받은 그런 말들은 되게 뭐 엄마가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기분이 좋고 좀 아무튼 "뿌듯했다." 막 그런 말들을 좀 긍정적으로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다른 집사님들 어렸을 때 느꼈던 거나 지금 또 저희 아이들이 느꼈던 것들이 엄마가 이렇게 학교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전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학교에 오시는 걸 굉장히 낯설어 하시고 어색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세대가 흘러가고 그 아이였던 아이들 현재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참여하고 또한 아이들과의 소통도 훨씬 더 원활해져서 "엄마가 학교 오니까 너무 좋아." 이런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부터 교사 생활을 했었던 저부터 인제 저희 아이 학급 번호로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 동시에 '혹시 우리 아이가 문제가 생겼나?' 하는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 것 또한 네 이러한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학교에서 전화가 오거나 학교 참여에 대해서 조금은 소극적인 행동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제가 먼저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하려고 하면 자기 주장이 강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여겨질까 봐 걱정이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 있자니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내 아이만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모임에서 겪게 되는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들로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우리 엄마 아빠들 다들 이 단어 아시죠? 조동 아시죠? 조리원 동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저는 산후조리를 조리원에서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동이라는 경험은 없습니다만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딸의 초등학교 입학 후 가지게 된 반별 엄마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앞 카페에 둘러앉아서 자기소개를 하고 차를 마시고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녁 9시쯤 만나서 술을 마시고 새벽에 헤어지는 엄마들의 모임을 보면서 저는 일을 하는 워킹맘이기도 했고요. 자연스럽게 엄마 모임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바른 모습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로 대표되는 교육기관과 가정, 교사와 부모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할 때 보다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어떻게 참여하고 교사와 어떻게 관계하는 것이 건강한 기독 학부모의 모습일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네. 제목에서도 눈치를 챌 수 있겠지만 짧게나마 현재 교육의 장인 여러 기관에서 아픈 모습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하는 교사. 요즘 교육청에서는 교육기관에 속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가 아닌 담당 교육기관과 교사에게 가장 먼저 책임을 묻곤 합니다. 아동 방임과 학대도 우선적으로 교사의 책임을 추궁하곤 합니다. 두 번째, 갈수록 증가하는 교권 침해. 저의 교사의 그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데요. 밤 10시쯤 학부모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욕만 듣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왜 내 아이를 울게 하느냐?"가 전화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자면 10년 전인데요. 아이가 가정에서 그 아빠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을 하고 나면 그 아이 집 앞에서 서성이면서 혹시나 아이가 맞고 뛰어나오지는 않을까,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집 앞을 친한 선생님과 함께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집 앞에 카페쯤에서 앉아서 한 번쯤 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 아이가 가정폭력의 절정에 달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초록우산재단에 아동의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그러고 나서부터 저는 아동의 아버지에게 협박 전화를 무수히 받기도 했습니다. 교사 생활을 10여 년 하면서 만나볼 수 있는 학부모의 모습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한 가지는 학교나 교사를 무시하면서 교권 침해도 서슴지 않는 과격한 모습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학교나 교사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입니다. 너무 극과 극만 소개하는 것 같죠. 네, 세상의 모든 모습에는 이 극과 극 사이에 엄청난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면서 이 강의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강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많이 가지고 계실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의 모습을 많이 투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격한 모습보다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많이들 선택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의 공동체적 협력 교육을 이루기 위한 좋은 방법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길 원하실까요? 교재 13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관에는 격리적 문화관, 동화적 문화관, 변혁적 문화관이 있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홀로 섬을 만드는 격리적 문화관과 세상과 구별됨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동화적 문화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사는 변혁적 문화관 중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한다고 여기십니까? 네. 교재 13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에 비유하셨는지 그 범위와 역할에 주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에 비유하셨나요? 네,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네, 소금은 맛을 내고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빛은 주위를 환하게 비추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독 학부모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독 학부모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살펴보아야겠지요. 네, 넘어갔네요. 아, 제가 이걸 누르지 않았군요. 복습 시간이네요. 너희는 교회의 아니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기독 학부모와 각 학교 기관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의 주체임을 인지하고 열심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원 활동에 참여할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을 시작으로
내가 학부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딸 아이가 유치원생이었을 때 교사로 일하고 있었던지라 낮에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만 교회의 친한 집사님이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며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교육위원으로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로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유치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요구할 부분은 예의 바르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멋진 크리스찬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치원 운영위원회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요, 가장 많은 손길이 필요한 게 학습 자료 도우미와 책 읽어주기입니다. 의외로 아이들이 엄마가 와서 이렇게 책을 읽어주며 굉장히 집중도 잘 하더라고요. 또한 초등학교 경우에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공개 수업 참관, 상담 주간 참여, 녹색 어머니회, 방과 후 안전지도, 급식 모니터링 등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아요. 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신경 써야 되고 참여를 부탁하는 것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들 대부분 한 목소리를 내는 내용일 텐데요. 바로 가정통신문에 대한 빠른 답변과 준비물을 잘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교사들 또한 각 가정에 크게 바라는 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단지 가정통신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기본적인 준비물을 잘 챙겨 주시는 것을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가정 살림을 살다 보면,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아이들 가정통신문을 챙기고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겨주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을 엄마로서 체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을 담당하는 교사는 훨씬 수월하게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에 있어서도 아이들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독 학부모는 내 아이 중심적 사고에서 우리 아이 중심적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내 아이만 인성이 바르다고 해서 내 아이가 안전하고 즐겁게 유치원 생활과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노라고 단언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라서 이제는 길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타이르는 것도 겁이 납니다. 극한 개인주의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제 아이가 막 도를 지날 무렵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유모차를 끌고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중학생, 남학생 둘이서 외소한 한 명의 남학생을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유모차를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맡겨놓고 가서 잘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저희 친정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가 나셨어요. 왜일까요? 네. 저 아이들이 저를 저희 친정어머니의 딸이죠. 저를 해코지할까 봐 염려하신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괴롭힘 당하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서지 않고요. 또 괴롭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네. 제 아이가 돌 지날 때부터 저는 제 아이가 굉장히 영특하고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 감사하다. 우리 아이는 평균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지금 내 아이가 막 예쁘고 바람직하다고 그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 학교에서 정말 그 모습으로만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과 그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저 또한 자는 아이를 쓰다듬으며 기도하다 잠이 들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내 아이가 만나서 함께 생활하게 될 반의, 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책무성을 가지게 됩니다.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아이의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범위는 확장되어 유치원과 학교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이 세대의 문화를 위해 중보적 기도를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잘 수행하는 것이리라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 학부모와 교사는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네, 보이시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협력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아이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원만한 관계를 맺을 때 교사는 아이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의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서 아이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를 믿어주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교사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세워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가정통신문에 빠르게 대답해 주시고 준비물을 잘 챙겨 주시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요. 당연하다 여길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가 청결한 것만으로도 교사는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옷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아이의 손톱이 길고 손톱 안에 때가 꼬장꼬장 끼어 있고 눈곱이 제대로 떼어 있지 않는, 양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아이를 보면 사실 교사로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것들만 잘 챙겨주셔도 교사는 그 아동의 어머니, 아버지, 학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교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영아 1, 2세부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자주 들으셨을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배우고 잘한다고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없는 아이는 순종을 학습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아이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먼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거나 피해라는 것이 아님은 다들 아시지요? 교사와 부모 간의 예의를 갖춘 인사와 대화가 바로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요. 자녀 결점 듣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하원할 때면 오늘 잘 지냈는지, 울지는 않았는지 교사와 대화를 나누며 수시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치원에 등원하게 되면 이러한 대화는 어려워집니다. 부모 상담 주간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의 생활 태도, 학습, 습관 등을 소통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과 염려를 가득 안고 유치원이나 학교를 향합니다. 네,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피드백이 있다면 교사에게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또한 이 아이가 소속되어 있기에 분명히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부분인 아이의 결점에 대해 듣게 된다면 일단 부모인 나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교사의 피드백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교와 협력하여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한 방안을 서로 간에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결점이 승화되어서 장점으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었을 때 정말 아이가 쑥쑥쑥 자라는 모습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저는 특수교사로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거치면서 문제 많고 탈 많던 아이들이 각 반에서 잘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이 또한 대화, 소통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교사에게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원할 때 잠시 만난 선생님께 진심을 담은 감사의 인사만으로도 교사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고받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뭘까요? 알림장이죠. 네. 알림장 속의 짧은 문장의 칭찬과 격려로 우리 아이를 담당해 주시는 교사는 하루의 고단함을 덜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들었던 감사의 고백 중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였습니다. 네. 현실의 어려움과 감사가 고스란히 묻어 있어서 마음이 찌르르 아프면서 제가 열심히 교사로 일하고 있음에 대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말이 참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하죠. 교사와의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음, 저는 특수교사로 근무한지라 마음에 상처가 많은 학부모님들을 주로 만났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발끈하시고 상처받으시는 모습을 보며 여태까지 얼마나 힘이 드셨기에 이렇게 반응하시는 걸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교사로서 제가 항상 했던 말은 어머님 수고가 많으시죠 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통해서 듣는 선생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손을 들었을 때 기회를 잘 주지 않으실까? 반 친구가 장난을 심하게 치는 게 분명한데 우리 선생님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실까? 아이의 말을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서 화가 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아이가 힘듦을 털어놓을 때 아이의 힘듦에 대해 공감하고 엄마가 아이의 편인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내 편이야 라는 생각이 우선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선생님을 공격하거나 폄하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영이가 속상했겠다, 힘들었겠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으시면서 아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는 결정을 내리든지 혹은 선생님께 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선생님과 통화를 하며 아이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면 선생님은 반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의 어려움을 인지한 교사는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선생님과 통화하실 때는 아이가 보지 않는 곳에서 해 주시고요. 만약 아이가 보는 상황에서 통화를 해야만 한다면 가능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화를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원생이나 간혹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엄마와 교사가 전화로 소통하는 것을 듣고 와서는 교사에게 즉각적인 처벌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교사가 난감해지기도 합니다. 교사는 우리 아이를 양육하고 돌볼 뿐만 아니라 담당하는 모든 아이가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정말 다양한 범주의 스펙트럼을 가진 인격체이기에 이해가 안 가는 교사들의 모습을 같은 교사로서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경험을 하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교사와 직접 대화를 통해 사실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오해하기 시작하면 교사와 학부모 간에 불신만 생겨납니다.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교사와 단둘이 직접 만나 눈빛과 표정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람이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말의 뜻이 뭘까? 우리 한 번쯤 고민할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마주하고 얼굴의 표정, 이 사람이 말하는 속도, 크기, 거듭 강조하는 반복 정도 등 이걸 네, 저희가 초분절적 요소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뭐 나누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에 통합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오해하거나 네, 힘들어지지 않겠죠? 네.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더라도 예의를 지키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절대로 감정의 홍수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교육함에 있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주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막중한 책임을 지닌 부모와 교사가 서로 간에 소통하고 협력할 때 우리 아이가 온전한 교육을 누리게 되고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네. 이제 많이 왔어요. 그죠?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14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교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학부모와 교사에게 거부감을 주는 학부모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해당되는 것을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로서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와 거부감을 주는 교사를 생각하시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어떻게 괜찮은가요? 네. 그렇다면 제가 계획했던 대로 약 10분 동안 소그룹 내에서 맞죠.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10분을 알차게 사용해 주시고요. 각 조별로 발표자들은 짧은 문장으로 준비해 주시고 스피드하게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그룹에서 풍성한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조별로 발표자들 잘 준비해 주셨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조부터 한번 발표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조에서 나눈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는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잘 받아주는 그런 교사, 그리고 아이가 또 표현이 미숙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잘 캐치해서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사, 그리고 아이가 친구랑 잘 어울릴 수 있게 도와주는 교사, 또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교사, 또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주는 교사, 또 감사를 가르치는 교사,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부감을 주는 교사는 교사의 생각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 그렇고 또 실수를 지나치게 지적하는 그런 교사가 거부감이 있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조 나눔 부탁드립니다. 네, 5조 발표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에 대해서 온화하고 또 지도를 잘 해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이제 가정과의 연계에 있어서도 좀 자세한 안내를 해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다른 학부모님께서는 또 저학년일 때는 학교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세한 기억과 관심, 칭찬을 해주셨던 선생님이 기억에 남으신다고 하셨고요. 발달 상황에 맞게 1학년에서 6학년 더 이제 올라감에 따라 발달 상황에 맞게 해주시는 선생님이 감사하고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는 학부모님, 그리고 또 개개인 아이들에 맞게 대해주시는 선생님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다는 학부모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좀 거부감을 주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좀 네, 저희 학부모 세대에 좀 촌지 문제가 있었던 선생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개개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만 끌고 가시는 선생님, 혹은 또 일방적인 선생님 위주의 소통을 하는 선생님, 배려가 없는 선생님이 좀 거부감을 주는 선생님이다라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6조 나눔 부탁드립니다. 네, 6조 발표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교사로는 세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 소통의 부분과 차별, 그리고 차별이 없는 것, 그리고 이제 사랑,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 주실 수 있는 소통의 부분에서는 부모와 또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시는 교사, 또 아이들이 소통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교사의 말이 나왔고요. 또 차별에 있어서는 아이들을 선입견으로 가지지 않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해 주시는 부분. 그리고 반면에 거부감을 주는 교사는 이 반대의 부분을 이렇게 소통을 거부하고 또 차별을 하시거나 또 그 사랑이 아닌 감정적으로 대하시고 또 아이들을 좀 무섭게 이렇게 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존중하고 소통의 중심을 두고, 네, 모두가 아니라 정말 각각에게 관심을 두는 교사, 그리고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 학부모님의 모습과 교사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학부모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147에서 149페이지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여겨집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현실에 반영하기 쉽게 잘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담임 교사에게 편지 쓰기와 학교를 위한 매일 기도 실천하기는 어찌 보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실천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들이거든요. 혹여나 담임 선생님께 편지를 쓰실 때 학부모로서 기독교인임을 선포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충분히 관계를 맺고 나서 천천히 알려주셔도 괜찮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부모도 교사도 사람인지라 분명히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때 중보적 기도로 세워나가고 칭찬과 격려,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 학부모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화면? 네, 마이크는 다 꺼주시고요.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 교사와 대화하고 학교와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교육 현실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7강까지 함께 달려오신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경험한 선에서 아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아 네. 네. 그 아까 그 항목에 보면 교사에게 거부감을 주는 학부모에 자기 아이의 단점을 모르고 자랑과 칭찬만 하는 학부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들어보라고 하는 이제 교육 그런 강의를 듣다 보면 하시는 말씀이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 이제
그 상담 기간이 있잖아요. 아직 1학기 때 서로 잘 아직 모를 때 그렇죠. 그때 선생님에게 아이의 단점을 말하지 말아라. 음. 어떤 그 최근에 들은 어떤 그 강사님은 아이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아이의 장점을 드러낼 음.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가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냐하면 처음에 아이의 단점을 이야기하다 보면 선입견을 선입견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저기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사실 뜨끔했어요. 학부모 상담 가면 제가 제 딸 자랑을 너무 하는 거예요. "아 겸손해야지. 아 이 아이가 부족한 게 있을 건데." 이렇게 자랑했다가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이렇게 드러나면 '우리 아이한테 손해 보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잠잠해야지. 자제해야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의 맥락에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아까 강의 내용 중에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의 단점을 듣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였나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지 않고 특히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인 내가 그걸 먼저 드러내서 우리 아이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의 소통에 있어서 "아니요. 우리 아이 다 잘하는데요." 이런 태도를 네 좀 내려놓고 "그렇죠. 우리 아이는 이걸 잘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쪼끔 부족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소통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제 10 분, 5 분인가요? 네. 10분 쉬는 시간 가지시고요. 우리 또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